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APM 광고 컨설팅 본부 4팀의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네, 저도 컨설팅 본부 4팀의 이혜민 마케터입니다. 아, 박수. 자, 오늘 주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성공 필수 전략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입장에서는 뭔가 마케터 입장이다 보다는 오늘은 셀러, 판매자분들의 입장으로 가져왔어요.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케터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이렇게 상품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은 셀러로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셀러로서 도달할 수 있는 방법, 특히 빅파워 등급. 네. 그러니까 빅파워 등급은 이제 3개월 매출이 4천만 원 이상인 등급이 빅파워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 빅파워 등급도 혼자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더라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혼자 하시는 셀러분들이 빅파워 등급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오늘 강의의, 오늘 영상의 라이브의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네. 저희가 말하는 게 광고가 아예 필요 없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네. 광고 이전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야 어떻게 스마트 스토어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 활성화된 스마트 스토어로 광고로서 어떻게 더 배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제품을 공수해오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 제품을 팔 건지를 이제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 제품을 어떻게 공수할 것인가? 여기서 크게는 두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입을 해서 다른 이미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좀 싸게 가져와서 그냥 중간 유통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는 방법. 두 번째는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따져봤을 때는 사입은 일단 초기 비용이 그렇게 막 많이 들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제품을 저희가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마진이 떨어지는 게 브랜드를 런칭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높지는 네, 않아요. 적을 수 있죠. 적을 수 있어요. 반대로 브랜드 런칭 같은 경우에는 마진은 더 높이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초기 런칭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맞아요. 거예요. 하다못해 뭐 브랜드 제품을 공정을 컨택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게 아마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가 다 다 비용일 진행을 거예요. 직접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입보다는 시간도 비용도 뭐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런칭 같은 경우에는 1인이신 셀러분들에서는 그렇게 막 추천드리지 않는 거고, 이제 브랜드 런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준비를 한 상황에서 런칭을 하는 것이고, 사입은 그런데 유통 마진만 조금 남겨 먹으면은 이제 우리한테 남는 게 없지 않느냐 라고 하실 텐데, 사입도 충분히 매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일으키면 당연히 마진율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매출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입을 충분히 하더라도 이제 그냥 물건을 떼서 파는 것이더라도 이제 매출을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근데 사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마진율이 얼마나 남겨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점을 좀 많이 고민해 봐야겠죠. 네. 그리고 사입을 할 때 있어서 이슈가 생겨서도 안 되고요. 네, 몽키쌤님이 제가 맨 처음에 얘기를 하나를 이제 못 드리고 갔는데 막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그냥 막 남겨주시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제품 공수를 사입이나 브랜드 런칭으로 해서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으시다. 편하신 방법으로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제품이 사입을 하든지 브랜드 런칭을 하든지 판매될 거를 정했어요. 어떻게 판매할지도 정했고 대충의 스마트 스토어 구성은 맞췄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그 다음 스텝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키워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팔 때도 뭔가 하이마트나 이런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단순하게 오렌지면 오렌지, 아니면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라고만 팔지, 이제 근데 인터넷은 달라요. 맞아요.
오프라인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렌지 1kg 몇만 원 이게 다지만 온라인은 그 상품이 노출될 수 있는 키워드를 우리가 직접 설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경쟁도가 심하지 않고 좀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될 수 있을 법한 키워드를 정해줘야 되는데, 그 키워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제가 라이브를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블루 키워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블루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도가 적으면서 네이버 자체 시스템 내에서 검색 결과에 대한 쿼리 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쿼리 수, 검색 수가 높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대표 키워드라는 말을 먼저 꺼내볼게요. 제가 예를 들면 양말이라고 한번 정해볼게요. 대표 키워드는 양말이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정말 단어들의 이제 가장 위에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예를 들면 양말도 되게 다르겠죠. 신축성이 좋은 소재라든지, 아니면 뭐 유니클로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양한 브랜드들, 아니면 뭐 구멍 안 나는 양말이라든지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그 개념들을 모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 바로 대표 키워드인데, 제가 양말을 예시로 들었을 때 이제 그러니까 명확한 명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부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에서 확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유니 땡로 양말이라든지 굳이 네.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나 혹시나 네, 유니땡로 양말. 유니 땡로 양말이라든지 신축성 좋은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구멍 안 나는 양말이라든지 비싼 양말이라든지, 하여튼 이 대표 키워드에서 확장을 하는 단어가 세부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블루 키워드는 세부 키워드들 중에서 검색수가 높으면서 이제 경쟁도가 낮은 게 블루 키워드예요. 그러면 우리의 제품을 블루 키워드를 잘 섞어가면서 상품 키워드를 노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여기서 블루 키워드를 조합하는 방법은 제가 좀 복잡하고 추출하는 방법도 좀 복잡해가지고 오늘 방송에서는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핵심적인 개념은 우리 블루 키워드에서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된다. 인데 왜 이게 블루 키워드에서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냐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를 예를 들면 제가 양말이라고 쳐볼게요. 양말이라고 만약 쳤어요. 그러면은 쇼핑 탭이란 탭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쇼핑 탭은 뭐냐면은 이제 양말에 대한 양말에 대한 제품을 이제 제품명과 가격을 볼 수 있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보통 PC의 경우는 이 쇼핑 탭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PC의 경우는 보통 8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서 2개 정도는 광고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6개가 이제 비광고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2개 영역의 경우에는, 광고 영역의 경우에는 한 번 클릭당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클릭당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표 키워드에서 만약에 한 번 클릭당 비용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대표 키워드에서 만약에 비광고 영역에 노출됐다고 가정해볼게요. 클릭당 비용 없는 거예요, 저 영역은. 그러면 대표 키워드나 아니면 뭔가 검색수가 많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1페이지에 노출했다는 것만으로 매출을 그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단 1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이 6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 중에서도 1등, 2등, 3등도 다 다르거든요. 그 중에서 1등을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모바일은 보통 한 5개 정도에서 위에 상위 2개가 광고, 1개에서 2개 정도 광고, 나머지가 비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핵심적인 목표의 경우에는 우리 셀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이제 블루 키워드에서 비광고 영역에 이제 1페이지에 노출하는 것, 이게 셀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달아서 사람들이 이 1페이지에 올리기를 위해서 광고비를 막 수백 수천씩 쓰는 거고, 막 바이럴 광고도 하고 막 페이스북 아니면 유튜브 이런 광고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1페이지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경쟁도가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광고비를 그렇게 막 쓰지 않더라도 위에 올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이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광고는 필요해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좀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블루 키워드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우리 1페이지에 노출되는 이 상품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냐면, 이제 비광고 영역 쇼핑 탭이라고 보시면 돼요. 쇼핑 통합 검색 탭. 그래서 1페이지 아니 순위 기준.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인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인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찜수가 많다든지 평점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 찜수, 구매수,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인기도에, 아니면 트래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트래픽 기준, 인기도. 그래서 찜수, 구매수 이런 것들이 인기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상품이더라도 찜수나 구매수가 많으면 점수를 더 많이 받아서 이 점수 합계로 상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의 경우에는 이제 신뢰도 부분이에요. 아까 트래픽 기준의 인기도가 찜수, 구매수라고 했으면, 신뢰도는 예를 들면 우리가 안에 들어갔을 때 쿠폰 같은 걸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리뷰 수가 많다든지. 근데 리뷰 수가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 리뷰가 많을 때, 리뷰도 좀 특이해요. 사진이랑 동영상 리뷰가 많을 때 점수를 좀 후하게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요런 것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의도한 제품이 광고를 클릭했을 때 보여지느냐 안 보여지느냐, 이것도 신뢰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하지 못한 요소들도 좀 더 많긴 한데, 제가 대표적인 것들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제 정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안에서 굳이 건드릴 만한 것들은 쿠폰이나 랜딩 페이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우리가 건드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구매자분들이 좀 더 하실 수 있게끔 뭔가 유도를 한다든지, 뭐 리뷰나 사진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남겨드릴 수 있게 뭐 스마트 스토어 내부에서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게 다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건드린 건 몇 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건드릴 수 있는 바로 핵심적인 부분, 오늘의 가장 블루 키워드 비광고 영역에서 1페이지에 노출시키기 위한 전략은 이 정확도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확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상품명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모든 매체사들은 자기 검색 엔진 내부에서 이용자들이 큰 만족감을 얻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양말이라고 계속 설명을 했지만, 제가 양말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파는 광고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용자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네이버도 이러한 이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얘네들도 광고 품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척도를 이 정확도라는 척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상품명이 정확히 이용자가 의도하는 바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카테고리, 예를 들면은 제가 양말이라고 판매를 하지만 이게 가전제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카테고리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럼 추가로 뭐 있을까요? 상품명, 카테고리, 노출용 이미지, 이런 것도 있어요. 보통 스마트 스토어랑
쇼핑 요 노출 탭이랑 이제 연동하게 되면 그냥 스마트 스토어 썸네일이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 노출용 이미지도 광고 영역이지만 바꿀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잘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돼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은 크게 상품명이랑 카테고리 이런 정확도가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개념이 숨겨진 개념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최신성 로직이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신성 로직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상품을 처음 막 등록을 했으면 이 사람의 이 제품에게 좀 더 어드밴티지를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쇼핑 탭을 보다 보면 1페이지에 막 리뷰가 수천 개씩 달려있는 것들이 1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 사이에 리뷰가 몇십 개밖에 안 되는데 1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어드밴티지를 이용한 상위 노출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 점수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당 기간 동안 최신성 로직이 주는 어드밴티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있어서 보통의 많은 셀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나 이거 스마트 스토어 처음 해보니까 잘 모르니까 일단 한번 등록해보고 그냥 이렇게 손 만져가면서 수정을 해볼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답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최신성 로직이 주는 기대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좀 크고 짧죠. 크고 짧아요. 그래서 맞아요. 초반을 그냥 하시고 그냥 저희가 뭐 조금씩 만지면서 효율을 본다라고 하는 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최신성 로직을 가지고 최대한 그 어드밴테이지를 입고 상단에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씩 만지면 사실 이 로직 자체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탈 수 있는 기간이 뭐 7일, 뭐 많게는 15일 뭐 이렇게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최대한 빠르게 어드밴티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7일 안에 빠르게 올라가야죠. 그래서 조금씩 만지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블루 키워드 저희가 해서 애초 세팅을 처음 시작을 2, 6단계를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저는 요새 좀 모니터링을 많이 하다 보다 좀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최신성 로직이 좀 더 길어진 것 같긴 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체감상으로는 한 3개월 정도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 탭을 계속 들여다 보면은 굳이 이게 리뷰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올라와 있는 것들의 등록 일자를 보다 보면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한 3개월 지난 것도 충분히 오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신성 로직이 주는 기대 효과가 어마하게 큰데, 이게 왜 최신성 로직을 따르는 게 중요하냐면, 최신성 로직이 아까 1페이지를 쉽게 올려준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1페이지에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1페이지 안에 들어갔을 때 매출을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매출 많이 발생 초기에. 그러면 매출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찜수 아니면 구매수 아니면은 리뷰수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올라가겠죠.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찜수, 구매수, 리뷰수가 최신성 로직을 타는 기간 동안 쌓이게 되면 이 최신성 로직이 사라지는 그 다음에 이 애들이 위에 올라가 있을까요? 안 올라가 있을까요? 충분히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성 로직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이런 찜수, 구매수, 리뷰수를 많이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신성 로직을 많이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신성 로직만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끝나고도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최대 효율을 발생을 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최신성 로직이 1페이지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1페이지 안에서 구매를 좀 더 많이 발생시키기 위한 장치들이 좀 더 많겠죠. 그렇죠. 그 방법이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필수적은 아니에요. 네. 필수적은 아닌데 그냥 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뭐라 해야 될까,
이걸 뭘로 비유를 해야 될까요? 그냥 안 해도 어느 정도의 점수 받고 어느 정도 리뷰스 받고 할 수는 있는데, 올바른 광고를 잘 수행했다는 가정하에 이 광고 자체는 여기에 더 가속력을 붙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부스터라고 할까요, 제가? 그게 좋겠네요. 부스터 역할. 부스터 역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성공을 위한 부스터 역할이 광고라고 보시면 된다. 네, 맞아요. 그 광고 안에서는 정해진 광고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키워드에 대한 상품을 가장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요 광고 중에서는 애변 네이버 내에서 검색 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이럴 광고, 그러니까 블로그나 카페 같은 바이럴 광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하는 메타 광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유튜브 광고도 되겠죠? 유튜브 광고. 아니면 요새 뭐 광고죠. 어쨌든 광고에 대한 해당한 것들은 모두 다 네.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 중에서 메타랑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외부 스크립트가 설치가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돌려줄 필요는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스터 역할을 해서 1페이지를 유지시키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게 조금 저희가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리는 게 스마트 스토어에 한정이 돼 있어요. 자사몰이 아닌 스마트 스토어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많은 광고주분들이 전화를 해서 저희한테 스마트 스토어를 물어보시면 메타 광고랑 유튜브 광고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스크립트 설치가 안 된다는 점에. 그러면 좀 의아함을 가지겠죠. 왜 스크립트 설치도 안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인데 메타 광고랑 유튜브 광고를 하라고 할까? 다들 성과 측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성과 측정이 안 된다고 저희가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만약 스마트 스토어가 랜딩이다 하면 전환 캠페인은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고 트래픽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트래픽 캠페인만 한다고 해서 아예 전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광고라는 것 자체를 하면은 전환이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광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스크립트 설치가 안 돼도 스마트 스토어 랜딩이 될 경우에 그 스마트 스토어 자체의 노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광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픽셀 설치가 해주는 업체들도 간혹가다 있긴 근데 해요. 뭐 아예 안 되는 거 뭐 근데 있기는 좀 한데 비싸요. 비싸고 자사몰에 설치하는 것만큼 정확도가 높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로 그렇게까지 키워야 되나라는 의문이 가지기도 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 그 돈을 줄 바에 자사몰을 한번 더 키우면서, 이거는 브랜드를 런칭했다는 경우, 가정하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자사몰을 런칭을 해가지고 걔네들 따로 키우는 전략을 가져간 게 더 좋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굳이 비싼 돈 주고 픽셀을 설치할 바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키우고 자사몰을 만지시는 게 낫죠. 그리고 랜딩을 자사몰로 바꾸는 게 낫죠. 스마트 스토어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여져 있고 구매수가 일어났다면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죠. 그리고 더 미래를 보면은 브랜딩을 런칭한 분들에 한해서예요. 더 미래를 보면 자사몰을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 광고를 트래픽 캠페인, 그러니까 방문 캠페인으로 돌렸을 때 성과 측정이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환 캠페인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엔티 파라미터라는 값이 있어가지고, 이 URL에다가 엔티 파라미터의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스마트 스토어 센터 내부에서 사용자 정의 채널이라는 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확도가 그렇게 막 높지는 않긴 한데 한 70% 정도? 어느 정도 유실되는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환은 측정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저희가 솔루션을 하더라도 유실되는 정보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없어요. G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실되는 정보가 두려워서 안 하기는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스마트 스토어만 있으셔도 메타 광고랑 유튜브 광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로 저희가 부스터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진행을 하게 될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안에 역할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 아무런 전략도 없이 그냥 하면서 고쳐봐야겠다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처음부터 충분한 준비와 전략 수립을 한 이후에 상품을 등록하셔서 네. 만약 상품이 준비돼 있더라도 상품 미리 등록하지 마세요. 맞아요. 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하면서 등록됨과 동시에 추가적인 전략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페이지에 유지시키고 오히려 보다 더 높은 등수에 올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충분히 자연적으로 매출 많이 발생하고요. 충분히 이제 벌어먹을 수 있을 정도는 나옵니다. 그죠? 제가 이거 계산을 잠깐 해드릴게요. 빅파워 등급이 되려면 3개월 동안 4천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한 달 기준에 1,33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사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마진율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잡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내한테 떨어지는 이 순이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400만 원 조금 넘죠? 네. 430만 원 정도 되나요? 430만 원 정도. 그러면 빅파워 등급에 도달을 하게 되면 마진율 30% 정도일 때 430만 원 정도를 매달 꾸준히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직장인 월급 그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 이상이죠. 그렇죠. 네. 그 이상의 월급이 조금 꼬박꼬박 나오는 거니까 도전 충분히 하실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빅파워를 만드는데도 직원 그렇게 딱히 안 쓰셔도 되고 광고비 많이 안 쓰셔도 되고 그래서 요 정도 매출은 충분히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요 정도의 금액을 벌 수 있는 셀러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다라, 그쵸? 블루 근데 키워드. 이게 막상 광고를 만약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해야 되는 건 사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블루 키워드를 저희가 추출해내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일일이 키워드의 검색량이라든지 경쟁수를 봐야 하고요. 그게 또 굉장히 복잡한 게 블루 키워드 자체가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이 또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시즌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블루 키워드 자체를 시즌에 맞춰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이런 거 꼭 막 생각을 해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경쟁수 뭐 검색량 굉장히 많지 않을까 하는데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맞아, 미세먼지가. 맞아. 그리고 뭐 1년 내내 미세먼지가 또 가득가득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일 경우 뭐 이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저희가 또 다 따져가면서 키워드 또 추출해내고 또 시즌에 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시즌에 딱 정확한 제품인데 이것도 블루 키워드 못 만들어낸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복잡해져서 막상 들어가면 할 게 많아지는데 말로 설명하기에는 사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좀 맞아요. 간단 명료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기초 개념이 여기까지지만 네. 가장 중요한 개념은 블루 키워드를 어떤 키워드를 추출할 것인가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얘네들의 키워드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적인 개념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품마다 다 다른 거라 네. 요게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정말 기본적인 필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이후에 블루 키워드를 어떻게 추출해야 되고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그러면은 간단하게 예시 정도만 몇 번 들어보고 가볼까요? 네. 블루 키워드 같은 거 추출을 할 때 사람들마다 추출하는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일단은 먼저 네이버 키워드 도구나 그죠. 아니면 판다랭크라든지 아니 이런 외부 툴을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외부 툴 네, 여기다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네. 좋았어요. 네이버
그 검색 광고 시스템 내부에서 도구 탭에 키워드 도구 탭이 네. 그래서 키워드 도구를 하시거나 판다링크를 하시거나 모두의 키워드라든지 등등 어쨌든 블랙 스카우트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툴이 있는데 뭐 제일 좋다 하는 건 없고 저희는 참고하시면 주로 돼요. 네. 참고하시면 좋고 저희는 이제 보통 네이버 검색 광고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쵸. 이런 걸 활용하셔도 되고 이제 이 외부 툴이 끝나면 이제 마케터 개인마다 뽑아내는 게 다르겠지만 마인드맵을 보통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마인드맵으로 우리 키워드에 확장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아까 제가 양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신축성이 좋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접두사 전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마다 다 다르게 돼요. 대표 그쵸. 키워드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접두사 전미어들을 좀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까를 마인드맵으로 한번 그려보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엑셀로 그냥 많이 그렇죠. 정리를 하게 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맵을 그리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엑셀에 접두어랑 접두사를 싹 다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키워드 확장할 때 저희가 그런 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조금 같이 활용을 하는 편이어서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엑셀로 정리해서 저희가 걔네들 일하는 방식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엑셀로 정리. 근데 이거 셀러분들이 혼자 하시려면 맞아요. 엑셀로 방법 하시는 게 알아야 되니까 훨씬 편하기는 해요. 요렇게 다 필요하니까 요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블루 키워드라고 하면은 어쨌든 네이버 검색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맞아요. 거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검색 수가 어느 정도 되면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진짜 질문을 많이 들어요. 맞아요. 검색량이 이게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근데 그것도 키워드마다 다르게 저희가 맞죠. 말씀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대표 키워드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자사 제품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자사 브랜드명이라든지 이런 거면은 뭐 어느 정도만 높아도 와 진짜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지만 이게 뭐 제품 키워드로 들어갔을 때는 또 적은 키워드 수일 수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마다 다르고요. 뭐 단어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대표 키워드라고 하면 얼마 정도라고 할까요? 대표 키워드는 몇십만 정도가 그죠? 돼야 되고 그거는 상단이고 블록 블록 키워드를 뽑을 만한 일단 몇백 단위는 일단 아니고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2,000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마 2,000 정도인데 2,000도 솔직히 적은데 2,000 정도에서 경쟁도가 좀 작다 싶으면 저 같으면 좀 들어가 볼 네. 만할 것 같고 왜냐면 높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죠? 아니면은 한 8,000? 2,000은 진짜 마지노선. 근데 맞아요. 그거는 일단 경쟁도가 거의 없다는 가정하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8,000 정도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6,000, 7,000, 8,000? 그 정도부터는 블루 키워드 먹을 만한 거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경쟁도가 높은데 그러니까 경쟁도는 중간이다라고 할 때 경쟁도가 중간이다. 그러면은 블루 키워드는 그러면은 커리서가 좀 더 엄청나게 많은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의 한 만 만단이겠죠. 단위로 했을 때 뭐 경쟁도가 중간이다 하면 블루 키워드 들어갈 만하지만 근데 낮은 게 제일 좋긴 하죠. 경쟁도가 낮음으로 뭐 아예 좋다라고 말하기는 그러고 근데 블루 키워드를 저희가 할 때 하나만 잡아서 하진 않아요. 그쵸. 보통 3개 정도를 네. 잡아서 근데 진행하는 또 많다고 편이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보통 3개 정도로 하는 편이고 요거를 조합하는 방식도 또 다르게 나와 네. 있긴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블루 키워드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매기면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경쟁도가 높은지 상중하 아니면 그보다 더 세분화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안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1, 2, 3등을 블루 키워드로 선정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돌려봤을 때 이 키워드가 좀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바꾸면 되고요. 그때 네, 맞아요. 바꾸셔도 되고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신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 오늘 주제의 경우에는 라이브에서 사실 말할 거는 여기가 끝이고 네.
어떻게 하면 블루 키워드를 잘 뽑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조합을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가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루 키워드를 많이 뽑아서 하려면은 시간을 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다 찾아봐야 돼요. 단어 다 찾아보고 요런 조합도 해보고. 네, 이런 것들은 경쟁사를 참고하시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그쵸. 네. 경쟁사들이 얘네들이 어떤 상품명을 쓰고 있는지, 어떤 카테고리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따져보시면 좋고, 그러면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야 조금 보이실 거예요. 왜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데서는 왜 상품명을 이렇게 복잡하게 쓸데없는 단어까지 다 넣어놨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아, 이게 블루 키워드니까 이걸 넣는구나. 얘네가 이 키워드를 노출시키고 싶어서 이런 상품명을 이제 설정을 했구나. 맞아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블루 키워드를 찾았다 해서 그 블루 키워드 3개를 이렇게 쭈루룩 넣고 하시는 거에 좀 어떻게 보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카테고리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트라고 예시를 할게요. 캠핑 매트가 있고 뭐 피크닉 매트가 있어요. 그럼 캠핑 매트는 스포츠 레저로 들어가겠죠? 카테고리가. 근데 피크닉 매트면 뭐 생활용품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블루 키워드가 캠핑 매트가 경쟁수는 낮은데 뭐 검색량도 높고 피크닉 매트도 마찬가지. 우리 매트 파는데 캠핑도 되고 피크닉에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2개 다 올려야겠다. 그러면 둘 다 순위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맞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2개가 너무 탐이 나는 키워드더라도 카테고리에 맞게 진행을 하시는 게 낫다. 그러면 키워드마다 또 카테고리 검색도 해야 돼요. 더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거 자꾸 펜을 쓰려 하는데, 이 상품명 이런 설정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SEO라고 표현을 하게 맞아요. 되잖아요.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SEO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이 SEO를 설정을 하고와 안 하고의 차이를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체감을 했어요. 네. 제가 이 개념을 그동안 그냥 뜨문 알고 있었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개념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제 광고주의 계정에다가 도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상품명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광고주가 의도했던 상품명과 실제로 블루 키워드는 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키워드 상품명을 바꿔주는 것, 카테고리 아니면 이벤트 필드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좀씩 바꾸기 시작했고, 요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오가닉 매출이 20% 늘었어요. 이 20% 얼마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이런 단순하게 그쵸. 상품명을 바꿨다는 광고 거. 영역이 아니니까. 광고 영역을 안 바꿨는데 그냥 단순히 상품명이나 이런 것들을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오가닉 매출이 20%가 더 늘었어요. 오가닉 매출이 더 늘어났던 건 뭐냐면, 어쨌든 이 상품에 대해 유입이 좀 더 많아졌고, 이 사람들이 이 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상품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검색 광고의 품질지수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품질지수에도 많이 영향이 가더라고요. 제가 SEO를 설정한 이후에 검색 광고 품질지수를 다 만칸을 만들었어요. 네. 쇼핑 검색 광고. 행복한. 어떻게 가능해? 심지어 그 안에서는 메인 키워드, 대표 키워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SEO 설정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리 높여도 대표 키워드는 6칸 이상 올라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6칸 위로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SEO 설정을 하고 우리 상품을 정확하게 필요한 니즈에 맞춰서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노출형 이미지도 조금 바꿔보고, 이런 SEO 설정을 하니까 대표 키워드도 똑같이 만칸이 이루어져서 광고비 단가가 훨씬 떨어졌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SEO 설정을 함으로써 검색 광고라는 이 광고 시스템 내부에서도 이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게 선순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 표현을 제가 전부터 라이브 할 때마다 한 번씩 표현하긴 했는데, 그러면 오가닉 설정을 조금 더 SEO 설정을 좀 더 잘 해줬다는 건 이제
마찬가지로 검색 금고 시스템 내부에서도 설정이 바뀐다는 얘기고, 이 말은 여기서 성과도 잘 나면 얘네도 성과가 잘 나오니까 얘는 객단가 떨어지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매출 오르고 등수 오르고, 그렇죠. 이게 순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 매출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광고 올라갔죠. 매출도 그냥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다 선순환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의 케이스를 제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상품 등록한 지 좀 오래됐다 하시는 셀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대답해 드릴게, 실성 로직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맞아요. SEO 설정부터 일단 다시 한번 해보시라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처음 시작 단계에서 천천히 하시는 것보다는 뭐 바로 실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셔서, 이미 스마트 스토어를 갖고 계시고 이미 상품 등록한 지 오래되신 분들이 우리는 그럼 끝났구나 라고, 광고로밖에 답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초반 등록을 하실 때 최신성 로직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걸 가져가실 때 최대 활용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지, 이미 등록이 됐다고 SEO 설정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SEO 최적화는 언제든 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최적화 시켜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가닉 매출이 늘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광고로서의 매출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죠. 처음부터 설정을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속도 차이는 좀 나겠죠. 그렇죠. 최신성 로직을 타느냐 안 타느냐 그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하겠지만, 뭐 어느 정도 제품 리뷰 수가 있고 구매 수가 있으면은 뭐 좋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상품 등록이 늦어졌다고 해서 안 좋다 이건 아니에요. 요 대표 키워드 요 7칸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네도 최신성 로직 안 탄 거 아닌가요? 안 탔어요. 네, 안 그 탄... 기간은 지나버렸어요. 맞아요. 안 탄 그래서 제품이었기 때문에. 최신성 로직을 안 탔고, 문제는 뭐냐면 최신성 로직도 안 탔을 뿐더러 품질수가 제가 집행 처음 시작할 때 한 칸이었어요. 요것들을 제가 7칸까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CPC 기준으로 요게 맨 처음 집행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800원 정도, 한 요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칸일 때 입찰가가 요 정도 됐었어요. 이 정도 해야만 한 1등 아니면 한 2등 정도 사이에 노출됐었어요. 네. 근데 7칸을 만드니까 지금은 당장 어제만 하면 한 1,030원 정도 하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칸수 하나마다 입찰가가 조금씩 평균 클릭 비용은 이거보다 낮을 수 있어요. 네. 떨어지니까 이제 CPC도 훨씬 많이 떨어지고, 네. 상위 노출이 보다 더 원활하니까 이제 매출 전환도 확실히 많이 일어나고. 네. 이게 그냥 SEO 설정이 이 활용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까 맞아요. 제가 6칸에서 한 칸을 올리는데 굉장히 고군분투를 했는데, 이 고군분투한 게 SEO 설정이 이 활용 정점을 찍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한다고 대표 키워드가 7칸이 되진 않아요. 네. 그냥 네. 제 나름의 어느 설정도 있었을 텐데, 네. 그 방향성에 있어서 SEO, 그냥 오가닉 SEO 설정이 많이 도움을 줬다 그렇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설명할 건 요런 것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말할 게 생각나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광고 노출도 게재 지면을 좀 더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해보고 그렇죠. 저것도 해보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블로그도 하고 아니면 뭐 네이버 검색 광고도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봤을 때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겨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검색 결과에 우리 스마트 스토어의 브랜드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랬을 때 검색 결과가 온전히 우리 브랜드여야만 해요. 맞아요. 그 노출 지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베이지 색깔 가디건을 입고 있으니까 제 만약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 베이지 가디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베이지 가디건을 쳤을 때 저희 브랜드가 뜰까요? 아니면 다른 상품이 먼저 뜰까요? 그냥 당연히 베이지 가디건이 뜨겠죠. 훨씬 많이 뜨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스마트 스토어의 노출은 거의 미비하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어쨌든 이 스마트 스토어 명도 어떻게 보면 SEO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뭐 더 베이지라든지 뭔가 없을 것 같다. 그런 걸로 변화를 네. 조금 줘야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혼용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혼용어가 많이 없어야 혼용어. 네. 많이 없어야 혼용어. 어쨌든 혼용어. 혼용어. 네. 네. 혼용어. 혼용어가 없이 온전히 검색 결과에서 우리의 브랜드가 다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맞아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광고로 써도 이것도 노출하고 저것도 노출하는 게, 제가 제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뷰탭에서는 저희 브랜드 체험 후기가 뜨고 파워링크로는 우리에 대한 파워링크가 뜨고,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오가닉 노출도 뜨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신뢰도 생기면서 그 검색 결과 내부에서 전환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사 키워드는 당연히 입찰가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입찰가 낮은 걸로 정말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겠죠. 맞아요. 로아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건 이제 광고 영역에서 해당하는 거고, 비광고 영역에서도 계좌 지면을 더 늘리면서 노출도를 더 늘릴 수 있어요. 이거 꿀팁은 뭐냐면 쇼핑 윈도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는 알려주지 말아요. 제 노하우를 안해. 적당히만 알려드릴게요. 쇼핑 윈도우랑 원뿔딜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뭐였더라? 예전에 원뿔딜 이전에 뭐였죠? 기억이 안 나요. 원뿔딜이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게 뭐냐면 1+1 딜. 가연님께서 너무 많이 알려달라고. 쇼핑 윈도우는 뭐냐면, 쇼핑 윈도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메인 창에 쇼핑 탭에 뜨게 되면은 리딩 윈도우, 쇼핑 윈도우, 아니면 뭐 어떤 이런 식의 카테고리별로 뜨게 되는 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맨 처음에 네이버가 의도한 바는 뭐냐면, 이제 온라인 판매에 취약한 오프라인 판매점에 대해서 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도 없고 난 자사몰도 없는데 근데 우리 제품 온라인으로 좀 팔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네이버에서 리빙 윈도우라는 탭을 통해서 입점을 해서 판매하는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네.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근데 요 입점하는 게 공짜니까 요걸 등록을 하시게 되면 네이버 메인에서 자연적으로 오가닉 노출되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매출 발생한다. 이게 리빙 윈도우, 쇼핑 윈도우 꿀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돈 안 드는 데에서 계좌 지면을 좀 더 늘려가는 것. 뭐 여기서 더 추가할 거는 카카오 선물하기도 있겠죠? 네. 카카오. 그 다음 또 이제 오픈마켓. 오픈마켓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벤더사 두지 마세요. 만약에 브랜드라고 칠게요. 브랜드인 가정하에 벤더사를 웬만하면 두지 마세요. 맞아요. 벤더사 웬만하면 두지 말고 직접 운영 형태로 가시는 걸 추천드린 게 뭐냐면, 벤더사를 둔다는 거는 이게 관리가 엄청나게 잘 된 벤더사 하면 모르겠지만 보통의 벤더사들은 보통 어떤 짓을 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A 상품을 10,000원에다 팔고 있어요. 10,000원에 배송비 3,000원으로 팔고 있어요. 근데 벤더사는 갑자기 9,800원에 배송비 2,500원에 팔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본 가격보다 더 싸게 판다든지, 아니면 동일 가격이더라도 혜택을 좀 더 많이 준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들로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탈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순위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게 되죠. 낮아지고 광고 영역은 품질에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광고 성과든 오가닉 성과든 다 떨어지게 되니까 직접 입점 형태를 많이 쓰신 게 나아요. 그래서 쿠팡이든 아니면 요새 뭐
워낙 어플이 많아져서 뭐 오늘의 집이라든지 지그재그라든지 엄청나게 많죠. 앱 광고도 좋죠. 그러니까 이런 벤더사로 광고를 처음에 저희한테 맡기고 나서 이런 벤더사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저희는 늘 말씀을 드리죠. 정리하시라고. 아, 네. 만약에 벤더사를 어쩔 수 없이 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계약서에다가 맞아요. 우리가 설정한 명시해야 해요. 분명히. 우리가 설정한 제품 가격보다는 싸게 팔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것저것에 대한 계약사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설정하시는 게 네. 괜찮아요. 그래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은 그쪽에서 자체로 수습해야 된다든지 어쨌든 벤더사를 쓰셔야 되는 상황이 있으실 때 벤더사는 어쨌든 초보 사업자분들한테는 한 줄기에 좀 숨통이 트이는 거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초기 사업자일수록 현금 유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벤더사를 통해서 큰 현금을 바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여가지고 이거를 포기하실 수 없을 상황도 충분히 돼요. 네. 근데 이해는 하죠. 이 상황에서 저희가 아예 안 쓰란 말은 아니지만 쓰게 된다면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런 오가닉 지면에서 계제 지면을 좀 더 많이 늘려가서 쇼핑 윈도우뿐만 아니라 카카오 선물하기 아니면 오픈마켓 이런 것들 아니면 오늘의 집 아니 지그재그 같은 요런 큰 플랫폼들 맞아요. 이런 거에 입점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원뿔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 상품이 1+1 이런 상품일 때 이런 기획전을 하고 있을 때 요것들을 따로 놓칠 수 있는 기획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 활용자분들의 많이 사용을 하시고 저희도 권장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요것도 기획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트래픽을 급증시킬 수 맞아요. 있는 방안이라서 요것도 기획을 좀 잘 하시고 마진율 계산했을 때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요것도 충분히 이용하셔서 이제 트래픽을 늘리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릴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제가 타임랩스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시간대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는 상품을 뭘 팔아야 될지를 설정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꾸밀지 이제 정하셨겠죠. 네. 그 다음에 상품을 등록을 해서 우리 상품이 어떤 키워드에 노출을 해야 되는지 블루 키워드가 뭔지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라든지 이런 매칭이 굉장히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광고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출을 좀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뭐 이런 쇼핑 윈도우, 온볼딜, 리빙 윈도우, 쇼핑 윈도우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광고가 초반이 되지는 않아요. 광고는 추후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과정이 초기에 다 세팅이 돼 놓으셔야 광고를 진행하셨을 때 훨씬 더 배가 되는 효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뭐냐면 브랜드에 해당하는 경우도 하겠지만 맨 처음부터 하시기는 좀 비추천드리고 네. 어느 정도의 브랜드 퀄리티가 발생했을 때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그쪽에서 발생하는 이제 브랜드 검색자가 이제 우리 원래 오가닉 지면에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다 선순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광고비를 안 쓰고 이곳에서도 노출하고 저곳에서도 노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끝이거든요. 네, 진짜 설명드릴 거 다 드렸어요. 네. 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스마트 스토어 처음 시작하시고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 충분히 네. 성공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거를 만약에 실제 실행을 하시려면 사실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랬더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 도움 요청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광고까지 다 받을 수 있고 컨설팅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걱정 마시고 저희한테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SEO 설정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부업이다. 부업으로 먼저 시작해 보셔가지고 조금씩
좀 확장해 나가시는 괜찮다 거. 싶으시면 좀 더 확장해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렇게 막 제약이 든 것도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를 제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수수료가 엄청 낮거든요. 다른 그죠? 거에 비해서.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스마트 스토어는 4% 정도니까 엄청나게 저렴한 거죠. 그래서 이득 많이 만들 수 있다. 우리 돈 많이 벌 모두가 수 있다. 모든 직장인이 꿈꾸잖아요. 맞아요. 직장 탈출. 그래서 빅파워 등급 정도만 되면 그냥 제품 발송하는 거 정도 관리하고 아니면은 뭐 문의 달려져 있는 거, 리뷰스 쌓이는 거 이런 거 체크만 하면 되니까 매 출근 시간에 출근 안 해도 되고 매 퇴근 시간에 퇴근 안 해도 되고 그냥 사람들 모이는 시간에 적절하게 대답과 배송 같은 것만 잘해주시면 경제적인 자유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지금 한 10분 정도 되게 많이 들으셨거든요. 처음에 그래요? 비해서 4분이 나가셨어요. 말하자마자.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도 댓글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직접 댓글 남겨드리고 하니까요. 네, 어떤 식으로든 저희한테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면 더 궁금한 거는 네임카드에 있는 네, 이메일이나 메일이나 연락처로 전화로 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또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